안녕하십니까? 옥션 마스터가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동안 저희가 쭉 다뤄왔었던 거는 주로 이제 아파트, 집합 건물이었었죠. 아파트 내지는 뭐 이런 오피스텔 내지는 이런 일종의 이제 집합 건물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을, 그런 부동산을 주로 이제 다뤄왔었는데, 사실 이제 경매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매에 처음 참가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이런 집합 건물에 도전을 하고, 그다음에 좀, 캐리어가 쌓여서 좀 짬이 든 그런, 투자자들은 이런 아파트 같은 것보다는, 단독주택 내지는 뭐 다가구 주택, 요런 일종의 토지를 갖다가 좀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의 투자 가치가 있는 요런 물건에 집중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률이 보면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합 건물 경매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가 스스로 이제 거주하려는 그런 분들은 이게 좀 필요성이 있는데, 그 투자를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률이 그렇게 좀 기대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면 아파트라는 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보면은 거래에 어떤 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따라붙고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투자의 고수들은 이런 단독주택 내지는 다가구 주택 요런 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단독주택 또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죠. 요 물건들을 갖다 이제 요 물건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이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케이스를 갖다 저희가 충분히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좀 집중하시면은 이 단독주택 쪽에서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옆에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건물이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입니다. 대지입니다. 이게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를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보면, 이런 어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물건들을 보면은, 사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토지가 타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좀 상당히 좀 드물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주 경매 시장에서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드문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또 리스크도 크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한테 속하는 그런 물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동안 저희가 뭐 이 아파트 경매를 다룰 때도 뭐 계속 다루었었던 거지만, 먼저 기본적인 요건 정의를 갖다 하고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은, 경매 대상 부동산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또는 단독주택이죠.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은 경매 민사집행법에서는 사실 동일한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똑같이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고요. 물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권 등기라고 해가지고서, 물론 이제
대지권 등기의 개념이 붙긴 하는데, 이거는 그 단독 대지와 그다음에 이제 그 단독 소유 부동 건물, 요 경우를 가정해 가지고서 지금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엔 요거는 이제 다가구 주택을 보겠습니다. 또는 단독 주택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뭐 그동안 제가 계속 해 왔었던 그런 절차죠.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전입일, 주택인도일, 확정일자일이 똑같이 2020년 1월 15일입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등기 사항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근저당권이 B뱅크가 설정이 됐고요. 2020년 2월 15일 날 설정이 됐습니다. 설정 최고액은 2억이고요.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이면서,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여기 중요한 내용을 여기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 다가구 주택 또는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이 설정이 됐을 때 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근저당권으로 담보 잡은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 각각에 모두 설정이 되어 있는지, 또는 토지나 건물 일방에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180도 변하니까, 가장 통상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에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그게 가장 이제 이상적이고 가장 노멀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은 토지와 건물에 모두 설정이 된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경매 개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자는 요 근저당권자인 B뱅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기본 요건, 다가구 주택이면서,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면서 임대차 계약은 이렇게 2020년 1월 15일 날 계약이 체결돼 있고, 그다음에 등기 내용은 저당권이 들어와 있고 가압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저당권자인 B뱅크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임차인이 최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이 2월 15일 날 설정이 됐는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거는 1월 16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같이 겸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해당 법조항과 같이 다시 한번 자세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입일과 주택의 인도일이 똑같이 2020년 1월 15일입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이고요. 민사집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죠. 1항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2020년 1월 15일의 이길인 2020년 1월 16일 0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그동안 누누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해왔었던 내용이죠. 자, 이번엔 우선 변제권을 보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에서 이번에 단독주택에서 좀, 좀,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제2항입니다. 제3조 1항의 계약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 대지를 포함한다.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이 권리지 않아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3조의 2항에 비추어 보면은 본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금 발생일이 2020년 1월 16일 날 0시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 아시겠죠? 만약에 요 확정일자가 1월 16일 날 찍혀 있으면은 1월 16일 날
찍혀 있는 시간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요거는 똑같이 1월 15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어 그 자정이 넘어간 0시에 즉시로 0시 즉시 확정 일자의 효력이 발생을 해 가지고서 우선 변제권도 1월 16일 날 0시에 발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 대지를 포함한다. 요 내용이 그동안에 아파트를 비롯한 이런 집합 건물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합 건물에서는 이 지상 건물과 토지의 대지권의 분리가 원천적으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조항이 요 문구가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독주택에서는 이 건물과 토지가 대지가 전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별개의 등기부등본을 갖춘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부터는 이 대지를 포함한다는 이 문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토지와 토지와 건물에 토지와 건물이 있고 이게 동일인의 소유에 있으면서 임차인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똑같이 그동안 저희가 다뤄왔었던 아파트와 똑같이 대항력이라든지 우선 변제권의 조항은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민사집행법 제84조입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따른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서 이 본건 경매 사건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가 2023년 12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배당 요구 종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매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관계의 분수령이 되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근저당권 2억이 지금 2020년 2월 15일 설정이 돼 있죠. 요게 설정 최고의 2억이면서 이게 가장 등기 기준으로 가장 먼저 등기가 된 거기 때문에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요 근저당권은 토지와 건물에 모두 설정이 된 그런 근저당권입니다. 요 내용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근저당권이 나왔을 때 그 근저당권의 그 목적물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 모두에 미치는 건지 또는 한쪽에만 미치는 건지 요거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굉장히 크게 변동이 된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뒤에 실제 사례를 갖다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건 부동산에서는 요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임차인의 배당 요구. 임차인이 최선순위 임차인이죠. 최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여부.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죠. 임차인은 본건에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날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안전하게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임차인의 배당 요구가 2023년 12월 15일을 넘겼다. 앞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경우는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못 받게 되면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그냥 이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느냐 그건 아니고 요 임차인의 보증금은 그렇더라도 최선순위 대항력은 보유하고 있죠. 요 임차인의 대항력 때문에 낙찰자가 이 임차보증금 1억을 갖다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 날짜와 임차인의 배당 요구 여부 요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권리관계의 변동 요인이 되는 거죠. 문건에서는 어쨌든 간에 최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으므로 임차인은 순위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임차 보증금 1억을 인수하게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요 배당 요구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배당표를 봤을 때, 자, 임차인은 1억을 배당 요구하였고,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낙찰가가 2억 8천이죠. 어, 그랬으므로 낙찰자에게 건물을 명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자기가 냈었던 임차보증금 1억을 갖다 다 회수를 했으니까, 배당기일에 1억을 갖다 배당을 받으면은 당연히 낙찰자에게 건물을 명도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명도 안 해주면은, 어, 낙찰자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여담이지만 근저당권자는 임차인이 1억을 받고 난 나머지 잔액 1억 8천에 대해서 근저당권자가 잔액을 갖다가 전액을 배당받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압류권자는 청구 금액은 1억이지만 남은 돈이 없으니까 가압류권자는 받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경매 사건은 종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단독주택을 저희가 처음 다뤄왔는데, 어쨌든 간에 요 구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각각 권리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요 내용, 다음인가요? 제가 하나 요걸 갖다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제가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